이산가족 이야기, 나의 살던 고향은,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6.25 전쟁으로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들의 소원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분단으로 실향민이 된 많은 분들은 제대로 된 치유 과정 없이 아픔과 고통을 견뎌야 했고요. 그 몫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돌아갔죠. 서울 화곡동에 사는 실향민 2세 주황효 어르신의 두 번째 얘기입니다. 주황효 어르신의 아버지의 고향은 함경남도 함주군 주지면입니다. 일본 유학을 다녀와 기타를 메고 백마를 타고 다녔다는 아버지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전쟁 전에 누렸던 부귀 영화를 되찾을 걸로 굳게 믿으셨습니다. 그 논리의 밑바닥에는 전쟁 중에 직접 목격했던 원산 비료 공장 폭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얘기 들은 걸로 봐서 그 당시에 원산의 그 비료 공장이 굉장히 컸나 봐요. 함흥 원산 쪽에. 그게 이제 미군의 폭격으로 그 거대한 굴뚝, 그게 무너지면서 먼지에 쌓이던 그런 그 처참함, 그 큰 상징 같은 굴뚝이 넘어가면서 완전히 폐허가 되는 모습, 그런 걸 얘기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이북도 철저히 미군에 대해서 산업에 거의가 마비되고. 아버지는 북한 경제의 중심이었던 원산의 폭격으로 북한 경제가 몰락할 것이고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거라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 전 당신의 삶을 지치지도 않고 늘어놓으셨습니다. 잘 살았다는 얘기, 큰아버지가 지금의 고대 아주 수재로 졸업하셔갖고 아마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장관을 하고 있을 거다, 이북에서. 그런 얘기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꿈 같은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멀지 않은 통일이 멀지 않았으니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지금 생각하면 좀 답답한데 아버지 입장에서도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지고 살아가던 아버지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 고통은 남쪽의 가족들에게까지 고스란히 넘어갔는데요. 어머니 이제 아버지랑 12살 차이예요. 근데 그런 어머니가 남편을 만났는데 경제적 능력 없고 처음에는 뭐 대단한 집안의 아들이다 해서 결혼을 한 건데 계속 가정 불화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나 동생들을 보면은 참 어려운 환경에 자랐구나. 거기서 그 환경에서 부모님이 좀 따뜻해야 되는데 따뜻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부모님 추억을 더듬어 보면은 좋았던 필름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장도 없어요. 참 가슴 아픈 거죠. 자라면서 부모님과 좋았던 기억이 한순간도 없다는 주황효 어르신의 눈가가 어느새 젖었습니다. 어르신은 나이가 들면서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쟁을 겪어낸 아버지의 삶과 가족의 삶을 또 다른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죠. 열악한 그 환경에서 그냥 죽지 않고 살아나온 그런 과정 같아요. 그러니까 인성이라든가 어떤 따뜻한 가정 환경 이런 게 많이 부족한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북에서 넘은 분들 이제 이 얘기를 같이 나눠보고 하면 당신도 그랬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큰 피해자가 1세대가 큰 피해자지만 그거 못지않게 큰 게 또 저희 세대예요. 왜 고생하는지도 모르고 고생을 한 거죠. 왜 고생하는지도 모르고. 어린 시절 어르신은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던 아버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가장을 어린 나이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 중에 태어난 주황효 어르신의 세대는 휴전 후에도 끝나지 않은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도 60년대 초반, 59년도부터니까 주로 학교 갔다 오면 폭탄 같은 게 그때 많았으니까 뭐 산에 파면 폭약도 나오고 그런 거 캐다가 둘겨서 구리 빼서 팔고 둘기다 또 폭발하면 죽고 그런 사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 당시에 현역들이 학교에 와서
이게 무슨 폭탄이고 이게 무슨 폭탄인데 여기를 건드리면 터진다. 절대 이런 거 건드리지 마라. 뭐 그런 교육 와서 실제 교육 받은 건 많이 기억이 나네요. 전쟁과 북의 고향은 주황요 어르신과 아버지 사이를 가로지르는 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애타게 고향을 그렸지만 어르신은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애타게 생각해 본 적 없던 고향. 그러나 명절이 되면 어르신은 깨닫곤 합니다. 스스로 갈 곳 없는 실향민이란 사실을요. 지금도 가슴이 아픈데 명절 때 보면 고속도로 밀리잖아요. 텔레비에 보면 막히는 거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야,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고향이 있으니까 가는 건데 우리는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고향이 있다는 게 저런 거구나. 우리는 왜 고향이 없을까? 부럽다. 항상 부러워했어요. 그런 걸. 갈 고향이 있다는 거. 가면 그 삶이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집안 어른들 만나고 고향을 간다는 거 자체가 참 부러웠어요. 남의 나라 같았어요. 그 사람들이. 주황요 어르신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일찍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중학교만 졸업하고 그냥 산업 현장 이것저것 다 하면서 새로운 여자를 알게 돼서 결혼을 해야 되고 또 77년도 8년도 이란 가서 중동 취업 같은 게 유일하게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해외 개발공사로 외국 기업 들어갔으니까 다행히 제 인생에서 하나의 축복이라면 좋은 아내를 만났어요. 이해심 많고 지금도 참 잘 해줘야 되겠죠. 어르신의 삶에는 이북 출신의 강인한 생활력이 엿보입니다. 배움을 포기하지 않고 부록에 가까운 늦은 나이에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에 진학했고요. 형편상 생활 현장을 택했지만 현장 기술을 익히고 경험을 쌓아가며 실력을 닦았습니다. 무엇보다 다행인 건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의 삶이 조금씩 달리 보인다는 건데요. 반반인 것 같아요. 이제 노동 능력을 이미 상실했고 거기서 못 벌어서 가족들도 무능력자도 소외받는 외로움 같은 것도 있었고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능력을 갖다 충분히 발휘 못하고 가족을 고생시킨 거죠. 고생시킨 환경에서도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그런 걸 자녀들이 지금 전혀 못 느끼고 어떻게 부모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아주 낭떠러지고 떨어지면서 극한 가난과 뭐 힘든 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은 그걸 또 충분히 이기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망이나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우리가 너무 좋은 필름이 하나도 없구나. 추억이. 뭔지 모르지만 가족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걸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아버지를 이해는 하지만은 그 삶을 지지하고 싶진 않은 거죠. 젊은 날엔 마음에서 고향을 밀어내며 살았지만 이제는 살아서 꼭 고향에 가보고 싶습니다. 가보고 싶죠. 이제 제 나이도 이제 이미 70대니까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은 경제적 여유도 없지만은 기회가 된다면 이북에서 이때까지 어떤 삶의 풍족함이라든가 환경적으로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던 자녀들 한두 사람을 공부를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 충분히 하게 해주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유학까지. 그래서 그런 애를 한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인재를 잘 키우면 가난에 찌든 북한이 힘든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어르신의 생각인데요. 주황요 어르신의 바람대로 통일 한국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산 가족 이야기 나의 살던 고향은 함경남도 함주군 주지면 구만리가 고향인 실향민 2세 주황요 어르신과 함께했습니다. 진행의 임수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